안녕하세요. 자유대한 지킴이 쏜입니다. 연 이틀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완패였습니다. 이제 와서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보수파 진영 모두의 잘못으로 돌려야겠죠. 저도 잘못했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못했고 그렇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40 총선 참패의 원인과 이후 펼쳐지게 될 상황 등을 두루 살펴볼까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의 시각과 논평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을 겁니다. 그것 또한 잘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 테고. 일단 지옥에 문턱까지 갔다 왔다. 이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개헌 저지선인 백석마저도 무너지는 걸로 봤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 극악한 이재명과 그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 잡것들의 망동짓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또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시도 등등 수많은 위기상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제2의 박근혜가 또 나오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신의 한수 108석을 만들어 준 겁니다. 22대 총선 석화 국민의힘 108석 대 민주당 등 범야권 192석. 언뜻 보면 여권 야권의 의석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21대 국회나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지금이나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선인 101석만 확보하고 있으면 민주당 쪽이 150석을 차지하든 199석을 차지하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범야권에서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개헌도 탄핵도 특검 단독 처리도 다 못하기 때문이죠. 저 108석이 그냥 나온 수치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총선, 대선 등을 치르고 나면 우리 언론에서 항상 상투적으로 일면 헤드라인 기사 제목으로 쓰는 문구가 있죠. 그게 뭐죠?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이겁니다. 80년대 후반 1로 3김이 당시 이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넷으로 쪼개 먹었을 때도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했고 또 그 뒤로도 항상 이 문구를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야말로 이 문구가 가장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이 108석을 만들어준 지역, 최대 공헌을 한 지역은 익히 알려진 대로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구 18곳 중에서 무려 17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놀라운 일이 부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냐? 총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부산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두 자릿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고 심지어 부산의 서울 강남이라 불리는 해운대갑 지역구에서도 민주당에 밀리는 형국이었고 부산 수영구에서는 장해찬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상을 맞을 수도 있었고 그러자 부산 지역 유권자분들이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야말로 선거 혁명을 이루어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전격적으로 밀어준 거죠. 부산 수영구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구 유권자분들이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정연호 후보를 밀어준 겁니다. 그 덕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연호 후보가 과반이 넘는 50.33%를 득표했고 40.47%를 얻은 유동철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두 후보 간 득표율은 10%포인트 차가 나고 3위를 한 장해찬은 9.18%입니다. 10% 득표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해찬도 참 그렇게나 출마하지 말라고 제발 사퇴하라고 권했구만 기어코 완주를 했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네요. 우파 진영에서 장해찬은 더는 정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좌파 쪽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테고 이제 장해찬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윤 대통령의 제1호 참모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으니까 용산 쪽에 자리를 하나 얻거나 아니면 제2의 베니지가 돼서 저쪽 동네에서 입을 털어대며 살거나 그거 말고 이제 장해찬이 뭘 하겠어요? 더구나 10%를 득표하지 못해서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 돈 한 몇억 원 될 겁니다. 그것도 단 한 푼도 건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10%를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고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장해찬은 9% 남짓 득표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개도 잃고 구력도 잃고 뭐도 잃고 다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참 딱하네요. 반대로 이준석은 화려한 부활을 했습니다. 하성을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 욕도 많이 하고 내부 총질러, 분탕질러, 섹스톤 등등 비아냥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딱 이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네요. 이준석 인정한다. 작년에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준석아 너 비례대표가 아니라 어느 지역구에 나가서 노원병이 됐던 거기 출마해서 금배지를 달아라.
만약 그렇게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차차기 대선에 너 나오면 내가 찍어준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준석 차차기 대선 나오면 내가 찍어줄게. 이준석뿐만 아니라 기억신당의 그 비례대표 1번 이주영, 2번 천하람도 당선이 됐습니다. 기억신당에서 모두 3명의 금배지를 배출한 셈이죠. 더 놀라운 게 뭐냐? 흔히 말하는 천하용인이 있죠. 천하람, 허나, 김용태, 이긴. 이 넷에 이준석까지 합치면 모두 5명이 됩니다. 이 중에 3명이 이번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게 됐다는 거죠. 이준석과 천하람, 그리고 국민의힘에 남은 김용태까지. 김용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 포천 지역구에서 당선됐습니다. 허나, 이기만 낙선한 셈이죠. 어쨌든 대단합니다. 이준석의 당선 제1승이 다음 대선까지 3년이나 남았나요? 이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전부 다 더한 각을 세우겠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준석과 천하람 등 이 개혁신당 금배지 셋은 국민의힘으로 합류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들이 민주당에 갈 일은 없을 테고 그렇다고 단 3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정당 국고보조금도 금배지 5선 돼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물론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이준석을 워낙 싫어하는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서는 같은 핑계리 뭉치는 행태가 이루어질 겁니다. 과거를 봐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흡수되고 기혁신당은 국민의힘에 흡수되고 이런 행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스코어는 국민의힘 111석을 얻은 걸로 보면 되지 싶습니다. 나머지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이 먹은 걸로 보면 되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로 중원지대인 충청권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완패를 했다는 거죠.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 등을 합쳐서 총 28석이 있는데 단 6석 맞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에 내줬다는 거죠. 이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대전 7개 지역구도 몽땅 민주당에 내줬고, 역대 총선 대선에서 항상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한 곳이 충청권입니다. 이 충청권에서 지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반드시 피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용된 셈이죠. 달리 말하면 충청권 표심이 곧 전국적인 표심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 충청권 표심은 국민의힘을 엄청히 신발했다는 거고, 따라서 국민의힘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 어느 우파 유튜브 분은 샤인 뭐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아메바 수준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재명, 조국 같은 범죄자하고 범죄 혐의자하고 그 집단을 당선시켜줬다 이렇게 분노하던데, 그 말에 동조할 수도 있지만 동조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 민주주의 국가 선거에서는 변치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말. 민심은 항상 옳다. 달리 말하면 표심은 항상 옳다. 그렇습니다. 민심은 옳습니다. 이 민심을 거스르는 순간 어떤 권력도 어떤 정당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이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폭발한 민심이 국민의힘을 나가서 윤석열 정부를 져버린 겁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줬습니다. 108석이라는 개헌 저짓은 확보로서. 12일자 조선일보에 양상훈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이겁니다.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민심이 폭발한 그 하얗고가 여기 있다는 걸 양상훈 주필이 정확하게 찝은 겁니다. 이걸 두고 또 양상훈을 마구 욕해대는 우파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윤비어 청가를 불러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맞게 됐나요? 그걸 진정 모르나요? 이번 총선 참패를 막을 비책은 조중동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제시해 줬습니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독불 장군으로 비춰지는 그 부정적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 곁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정책 방향은 옳지만 그걸 실행하는 과정이 너무 거칠고 독선적이라고, 그 스탠스를 바꿔야 한다고. 영부 리스크도 어떻게 관리할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그런데 단 하나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게 없다는 거죠. 이종섭 항상무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조중동은 한 목소리로 해법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사퇴시켜야 한다고. 그런데도 윤 대통령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지지를 다 까먹고 맞지 못해 둘 다 사퇴를 시켰습니다. 매사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면 윤 대통령은 버티게 들어가고, 그러다가 여론에 떠밀리게 되면 걔도 구력도 다 이런 뒤에 여론을 따르고. 전원책 선생이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딱 둘로 간추려서 정의를 내려줬더라고요. 하나는 민생 경제, 다른 하나는 오만 불통. 더 이상 뭔 말을 하겠어요? 대파 875원 논란에 이 문제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거고, 용산이 민심과 그만큼 단절되어 있다는 거고,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이 너무도 명확한데도 덮어놓고 윤 대통령을 빨아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진정 윤 대통령을 망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우리 내부의 엑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어떻게 오냐 하면서만 키울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엄히 꾸짖고 때로는 해초리를 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가 있죠. 이거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정치 초보가 아닌가요? 따라서 더 많은 질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듣기 싫다고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조중동의 충언을 듣기 싫어하고 간신처럼 윤비어 청가나 부르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만 듣겠다면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답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8번 자유통일당이 몇 석을 얻었나요?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대형 다섯 유튜버라는 분들이 8번 자유통일당을 찍어라. 절대 사표 안 된다. 그랬는데 3%도 못 얻고 2.26%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용서해야 되나요? 더구나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 8번 자유통일당을 찍으라면서 내세운 주장이 뭡니까? 자유통일당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 2.26%가 국민의힘 쪽으로 갔다면 국민의힘이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는 쪽으로 가버린 셈이 된 거죠. 이런 이율 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 한 분은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거듭 사과는 하더라고요. 8번 찍으면 사표 안 된다고 했는데 내 말이 틀렸다. 비난하는 걸 다 감수하겠다. 사과한다. 근데 이 말로 그냥 퉁쳐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김의겸이 했던 똑같은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김의겸이 그랬죠.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그거를 두고서는 그런 경우에 또 마주치면 똑같이 할 거다 이랬는데 이분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총선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난 8번 자유통일당을 찍으라고 할 거다. 그냥 답이 없네요. 이분 도태우 장혜찬도 줄기차게 밀었죠. 근데 둘 다 낙선했고 장혜찬은 정치 인생 종쳐버렸습니다. 장혜찬이 저렇게 되는데 일조한 게 누굴까요? 정말 묻고 싶네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몰카 공작이다. 사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목청 높인 사람 누굽니까? 이종석 항상물을 사퇴시키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도태우 장혜찬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목청 높인 사람 또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까댄 사람 누굽니까? 자유통일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얻어서 윤 대통령 지켜낼 거라고 목청 높인 사람 누굽니까? 부디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걱정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 남은 임기 3년은 그냥 대통령 노릇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했던 희대의 명언이 있죠.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윤 대통령께 적용시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될까 무섭네요. 그러면 노동, 교육, 연금 개혁도 다 물 건너 갈 테고 다음 정권만 이 무거운 짐을 다 뜯는 게 받아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 되면 대한민국 3년은 그냥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윤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원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더 심기일전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자면 전원책 선생이 꼽았던 두 가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올인하고 나아가 오만불통 이미지를 벗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영부인 리스크도 제도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러면 잃어버린 보수적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의 심장 대구의 투표율이 특히 저조했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67.0%인데 광주는 68.2%로 평균보다 높고 대구는 64.0%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진보 좌파 쪽에서 이긴 게 아니라 보수 우파 쪽에서 포기했다는 거죠. 그게 저 대구 투표율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죠. 이 민심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께서 거구스러운 간사스러운 윤비어 청가나 불러대는 유튜브 방송을 본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게 아니기를 진정 바랍니다. 최병묵, 이현종, 고영신 이런 분들이 가장 균형 있게 정치 논평을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유튜브를 즐겨보실 걸 권해주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일은 없지 싶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를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니가 내린 한 줄 평, 3년은 길다.